네, 안녕하십니까. 행동 예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FBI 요원들한테 가리키는 거짓말 스캐너. 세 가지 기법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귀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평상시 기준선과 다른 어떤 태도랄지 높낮이랄지 이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말해서 뭔가 사실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라는 거를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오늘 얘기할 거는 기관청 바디 질이었죠. 바디는 이제 얼굴의 얘기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고요. 이제 눈, 코, 입, 귀까지 얘기했고, 나머지 뭘까요? 결국에는 거짓말 스캐닝을 하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서 뭔가를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그렇죠, 손과 몸과 다리, 즉 얼굴 외에 이제 바디랭귀지입니다. 바디랭귀지도 굉장히 좀 다양한, 얼굴 표정만큼이나 다양한 게 있는데, 그나마 얼굴 표정은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 바디랭귀지는 우리가 캐치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요 시간에는 좀 쉬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디랭귀지 첫 번째가 이제 손입니다. 이 손인데, 엄지. 이 엄지가 굉장히 이게 서양 문화에서는 특히나 좀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딱 보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상대방은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허리 바지 주머니에 딱 손을 넣고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좀 그걸 편안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교 문화나 동양에서는 이게 손을 넣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건방져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좀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좀 우리 문화하고는 안 맞지만, 어쨌든 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 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랑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얘기하다가 밥 한번 먹자. 뭐 이상한가요? 제가 하는 행동이 어떻나요? 아니면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야, 밥 한번 먹자. 전화할게. 제가 방금 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죠.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하고 어떤 손의 행동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심지어 저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이거 하고, 전 진실만을 말합니다. 정말로요. 하고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나요? 똑같은 말과 똑같은 제스처, 손의 행동이 있었는데 타이밍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말하는 상상대로 말을 하고 몸의 제스처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뇌와 좌뇌에 있을 때 좌뇌에서 어느 프로그램이 얘기하고 이 손동작은 우뇌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때는 이게 금방금방 일치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디랭귀지를 할 때 나 자신이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업원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자세를 좀 취합니다. 뭐 좀 느껴지시나요? 팔을 벌리고 제 몸통이라죠. 배꼽이라고 할게요. 배꼽을 그 상대방한테 향하도록 합니다. 이렇지 않고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다리를 살짝 벌려줍니다. 이게 쩍 벌람이 아니라 살짝 벌려줘서 뭔가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나한테 이제 들어와라, 포용하는 느낌이죠. 왜 이 자세가 중요하냐면, 듣는 상대방이, 제가 이러고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뭔가 저 사람은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이런 태도 같지 않나요? 근데 다리를 좀 펴고 이렇게 좀, 나의 바디 제스처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걸 시작으로 상대방한테 진실만을 말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나의 제스처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 이제 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타구니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사타구니가 어떻게 보면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몸에서 중요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동양에서는 특히나 겸손한 표정을 지을 때 요렇게 좀 가려줍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린 양이에요 라고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수도 있고 거짓말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준선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상대방이 겸손이 겸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러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런 뜻입니다. 아, 제가 하는 얘기는 어린 양이 하는 얘기니까 믿어주세요 라고 설득하는 표현, 제스처입니다. 이런 몸동작이 내가 알던 평상시의 상대방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왜 저 사람이 갑자기 겸손하게 나오지? 그러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설득하려는, 뭔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중요 부위를 가려서 내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그런 무언의 바디랭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청각, 즉 듣기와 이제 같이 연관을 시켜서 행동하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공복을 횡령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뭔가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할 때는 아니오라고 부정을 하는데 이 몸이 순간적으로 살짝, 그러니까 어깨가, 제가 어깨의 표현을 좀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이건 긍정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서양에서는 이 표현이 많은데 동양에서는 이런 게 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 말과 행동, 즉 상대의 제스처가, 바디랭귀지가 말과 좀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뭔가 그 사람의 말에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드릴 거짓말 스캐너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 밖에 제스처를 통해서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얘기한 건 첫 번째, 나의 몸을 개방을 해서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줘라, 상대를 향하고, 두 번째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 때 타이밍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전화할게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이런 차이. 그 다음에 아니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뭔가 좀 뭔가 불일치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 부위, 성기를 가리는 행동. 이게 과연 겸손의 표시인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서 네 번째 거짓말 스캐너 기법 네 가지를 네 번째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